안녕하세요, 일단지입니다. 제가 살림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 사실 살림 외주 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모님이 6분 정도 계세요. 가전 이모님이 3분 계시고 구독 이모님이 2분 계시고 그리고 진짜 이모님 1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살림 외주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 같은 재택근무 워킹맘들이라든지 직장 워킹맘들, 살림에 쓸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든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기 낳고 나서 남편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뭔지 아세요? 다른 엄마들은 도대체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였어요. 출퇴근이 자유롭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는 8, 9시간은 근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 프리랜서이고 남편도 7시에 출근해서 9시에 돌아오는데 도대체 애는 누가 보고 살림은 누가 하냐는 거죠. 동네에 이 집 저 집 다 워킹맘이던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어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주변 애기 엄마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유튜브도 정말 미친듯이 많이 찾아봤거든요. 워킹맘 브이로그, 살림 꿀팁 이런 거. 근데 보면 볼수록 답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엄마인 저를 다 갈아 넣는 거더라고요. 더 부지런하게 청소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일을 포기하는 상황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일과 살림, 육아 이거 3개 다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라서 육아휴직도 없이 조리원에서부터 사실 복직을 했거든요. 남편도 출퇴근 시간이 워낙 늦다 보니까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업무를 하면서 육아도 살림도 다 해야 된다는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워킹맘이 다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남편이랑 정말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약간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렇게는 끝이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 저희 부부의 우선순위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어리니까 당분간은 육아, 그리고 일, 그리고 살림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일하는 시간은 새벽으로 옮기고 살림을 줄이려고 좀 미니멀도 많이 실천하고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되고 모든 살림이 내 손 안에 약간 들어왔다, 잡혔다 싶을 때쯤에 적극적으로 살림 아웃소싱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집에 무슨 살림이 있는지조차 아니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조차 몰라서 아웃소싱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맡기든 뭘로 맡기든 일단 제 머리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는 거가 목표였습니다. 우리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외주를 줬는데 부하 직원한테 일을 줬는데 내가 또 손을 대야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일을 잘못 부린 제 잘못이니까. 그래서 매일 하는 건 가전 이모님한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 살림들은 청소 이모님한테, 그리고 나 없어도 가족들이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가족들한테 외주를 주고요. 이 셋으로 안 될 땐 비장의 치트키도 쓰는데요.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씩 가볼게요. 저희 집 살림은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살림, 그리고 특수 살림. 매일 살림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이거는 당연히 가전 3대 이모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는 이제 두고 중요한 거는 최대한 손이 안 가게 이 셋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었어요. 식세기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식세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플라스틱 뚜껑이 쪼그라들어서 못 넣었던 거 다 버리고요. 스텐이나 유리 아니면 실리콘 아예 무조건 다 식기세척기로 할 수 있는 것들. 주물 냄비는 제 취향이니까 요것만큼은 어쩔 수 없어서 주물 냄비를 제외한 모든 것은 식기세척기로 합니다. 두 번째, 세탁기, 건조기.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 집의 모든 옷은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로 들어갑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드라이는 없고요. 아기 빨래랑 어른 빨래 따로 하거나 흑백을 따로 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매일 저녁에 아기 씻기고 수건이랑 벗었던 옷들 다 모아서 세탁기, 건조기 돌리고 딱 끝냅니다. 널어야 하는 빨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어요. 운동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조기를 돌리면 안 좋아지니까 널긴 하는데 그조차도 줄이려고 싼 레깅스를 사서 건조기를 막 돌려서 입고 해지면 다시 바꾸고 무조건 건조기를 돌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 청소기. 없는 집 없죠. 요즘은 정말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무조건 직수형 설치를 추천합니다. 직수형은 물을 알아서 공급을 하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거는 벌레도 갈아줘야 했고 물도 매일 채워줘야 했어요. 저는 이제 직수형이 아니면 설치하지 않겠다고 남편한테 선언을 하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세탁실을 설치를 했는데요. 정말 설치 이후에 단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추가로 이 청소기의 관리는 저희 남편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세제가 떨어진다거나 걸레를 주기적으로 갈아야 된다거나 소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남편의 앱에 알림이 와요. 그래서 그건 남편이 알아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3대 가전 이모님이 꼭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가전 이모님들을 쓰더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보자. 내 손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게 세팅을 하자. 이런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특수 살림을 위한 청소 이모님입니다. 물건 정리는 이제 미니멀을 실천하면서 훨씬 가벼워졌고 쉬워졌거든요. 그리고 매일 하는 살림도 3대 가전 이모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도 남는 살림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특수 살림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장실 청소, 창틀 닦기, 창문이나 거울 닦기, 베란다 같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 바닥 청소하기, 현관 바닥 청소하기, 서랍장 사이사이에 먼지 털기, 식세기 같은 가전의 관리, 이런 것들은 매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엄마들이 꼭 챙겨줘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 화장실 청소하는 날인데, 아, 식기세척기 닦아야 되는데, 아, 창문 너무 더러운데. 결정적으로 이런 일들은 가전 이모님의 손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특수 살림들은 진짜 이모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살림을 위해서 오시도록 하고 있어요. 이모님을 모실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외주의 핵심이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한테 맡길 때도 똑같아요. 완전히 손을 떼야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맡긴 일은 절대로 다시 하지 않습니다. 여사님이 오신 이후로 한 번도 화장실 청소나 창틀 닦는 거, 창문 닦는 거 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딘가를 덜 닦고 가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청소를 하진 않고요. 다음 주에 여사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플랫폼에 글을 남기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지 절대 제가 다시 하지 않아요. 사실 워낙 전문가분들이셔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도 없고요. 여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좋아하시는 것들은 빨래나 설거지 하시느라고 괜한 시간 빼지 않고 오로지 화장실 청소와 뭐 창틀 청소 이렇게 딱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하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어떤 업무를 드릴지 미리 정해놓으면 여사님이 혹시나 무슨 사정이 생겨서 다른 여사님이 오셨다거나 뭐 교체가 된다거나 했을 시 또 다시 업무를 지시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집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3달에 한 번씩 오시는 이모님도 계세요. 정확히는 이모님이 아니라 케어 서비스인데요. LG의 식기세척기 관리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셔서 음식물 거름만 교체해주시고 연수장치나 수질 경도도 점검해주시고요. 정제소금 있잖아요. 식기세척기에 주기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도 알아서 가져와서 보충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식기세척기에 관련해서 따로 관리하거나 뭐 별도로 청소하거나 통세척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사용한 지 5년 다 돼가는데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가전 자체도 구독을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오바인가 했는데 정수기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라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가족에게 외주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그렇겠지만 남편한테 가사 일을 많이 분배를 해봤어요. 뭐 설거지 아니면 빨래를 내가 돌려놓을 테니 너는 개기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화장실 청소는 내가 안방 화장실 할 테니 너는 거실 화장실만이라도 청소를 해라.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기 이런 것들인데요. 안 시켜본 게 없어요, 정말로. 저도 처음에는 반반 나눠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이제 저희 남편의 특징이지만 출퇴근만 이제 왕복 3시간이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제 그럼 또 제가 다시 뒤치다꺼리 하고 왜 너는 맡은 일을 하지 않냐 싸움이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현타를 맞은 거죠. 쉽지 않다. 나누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애초에 남편은 저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빨래를 개주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주기에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제 더러워도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못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말고 남편이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통째로 맡기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가전 뭐 로봇 청소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남편이 100% 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외주 준 건 사실 식사입니다. 본인의 주중 식사는 본인이 알아서 먹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까치랑 제밥만 챙기고 남편 끼니는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회사에서 처리하고 본인이 사 먹던지 하고 집에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남편은 어차피 9시에 오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밤늦게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제때 맞춰서 밥을 먹는 게 맞지 않을까. 다음은 캠핑용품. 제가 아예 집 밖에 창고를 대여해줬어요. 공유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집 안에 놓으면은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 밖에 별도 창고를 대여해서 거기에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서 가져와라. 저는 남편이 그 창고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하겠거니. 원칙은 역시 맡겼으면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본 살림 아웃소싱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다 갖춰놔도 와르르
게으르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뭐 독감에 걸린다거나 실제로 없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있어서 그런가 평생 걸리지 않는 독감을 지금 다 걸려보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일이 이제 몰려오는 시기가 있어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까치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간다거나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꺼내는 비장의 치트키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찬 구독이에요. 매일 하는 살림 중에 제일 안 줄여지는 게 뭐냐면 밥이에요. 가전이 물론 설거지도 해주지만 반찬을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식단을 고민하고 장보고 다듬고 요리하고 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래서 아예 힘든 달에는 반찬을 구독합니다. 반찬 구독을 하는 이유는 요리뿐 아니라 고민의 그 과정 자체를 없애주기 때문이에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는 것도 메뉴를 고민하고 직접 가게에 걸어가서 사거나 배달을 시켜야 하잖아요. 박스를 또 뜯어서 버려야 되고 이것도 또 부속 작업들이 생기니까. 제가 이 반찬 구독 업체를 선택한 건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고 한 끼는 아예 온전히 요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과 메인 반찬, 밑반찬이 한 번에 오기 때문입니다. 요리도 유리 용기에 오기 때문에 그대로 차려 먹어도 되고 남으면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기 좋습니다. 설거지해서 전용 가방에 넣어두고 문 앞에 두면 수거도 알아서 해가시니까 쓰레기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미팅이 끝나고 밥을 아예 준비 못하는 날이 있어요.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애를 픽업하고 이제 그럴 때는 집에서 밥만 해가지고 요거 한 끼 차려서 먹으면 아주 깔끔하게 밥조차도 햇반으로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예 정말 손 한 번 안 대고 전자레인지만 돌려서 식사를 딱 차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분리수거 구독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 1회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분리수거장이 열려요. 당연히 남편을 시켰죠. 남편은 야근하고 돌아와서 하겠다고 하지만 바로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할게 하지만 못 일어나요. 진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제가 직접 버려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치 그걸 다 들고 나가서 막 버리는 게 2주치 물건 쌓이면 그것도 진짜 곤욕이고 뭐 저희가 좀 덜 부지런한 면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수거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봉투에 이제 모든 쓰레기를 다 넣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그 쓰레기 봉투를 두고 수거 신청을 하면 가지고 가십니다. 측정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내면 되는데요. 이건 진짜 제 삶의 혁신이었어요. 올해의 최고의 혁신. 이거 소개해준 애기 엄마한테 정말 고맙다고 3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좋았냐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일이 아예 삭제됐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아,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삭제됐어요. 종량제 봉투를 사는 일도 삭제. 분리수거를 위한 그 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베란다에서 삭제. 없어졌어요. 분리수거 전처리 뭐 있잖아요. 통을 씻어야 되고 뭐 라벨을 뜯어야 되고 그것도 삭제. 일주일간 쓰레기를 보관하는 일도 삭제. 분리수거를 하라고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일 삭제. 남편 왜 분리수거 안 했냐고 싸우는 일 삭제. 분리수거로 싸우시는 부부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어려서 저처럼 혼자 애를 두고 나갈 수 없는 분들 이거 이제 한 번씩 쓰시면 진짜 숨통이 트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까짓 게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없어지면 와 정말 내 삶에 큰 스트레스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살림을 가전, 이모님, 가족, 그리고 가끔은 구독 서비스한테 나눠서 맡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 결국 다 돈 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돈 들죠. 처음에 이제 이 콘텐츠를 구상할 때 엄마들이 조금이나마 살림에 최적화를 하고 자기 시간을 찾거나 육아에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이 살림 아웃소싱이라는 콘텐츠를 시작했는데 돈이다, 뭐 너가 부지런하지 않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욕을 먹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솔직하게 오픈하는 이유는 저 같은 워킹맘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살림을 외주를 주는 게 절대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아웃소싱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육아와 일과 살림의 균형을 잡을 때 나 혼자 이제 꼭 동동거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차라리 최대한 적극적으로 외주 시스템을 만들고 일이나 육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살림은 점점 더 미니멀하게 가고 외주를 주고 하면 점점 더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저도 많이 울고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감사하게도 프리랜서라서 새벽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저의 이런 상황에 최대한 맞춰서 지금의 살림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상황에 맞는 살림 시스템을 갖추시고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은요,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의 상한선을 두었어요. 등하원 이모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하자. 저희 동네 시터님 평균 시급이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5,000원으로 잡고 하루 4시간 22일을 계산하면 132만 원입니다. 132만 원보다는 작아야겠죠? 먼저 가전은 이미 다 구매했다는 전제하에 한 달 기준으로 LG 식세기 구독료 4,900원, 미소 청소 여사님 1일 3시간, 그리고 4번 방문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52,100원씩 20만 8,400원. 반찬 구독은 월 4번, 그러니까 주 1회씩 오는데 99,000원이고요. 오늘 수거는 한번 수거하실 때마다 평균 9,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업다운이 좀 있지만 주 2회 부른다고 했을 때 72,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 캠핑 창고 대여를 월 79,000원 하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46만 3,300원입니다. 시터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숫자까지 다 까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으신가요? 저는 일과 살림, 육아 사이에서 나름대로 내가 살고자 하기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지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느낀 점은 외주를 주기 전에 살림을 점검하고 미니멀을 실천한 뒤에 외주를 갖추면 생각보다 그 과정이나 비용을 적당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 내 살림을 반드시 점검하고 미니멀한 라이프를 먼저 갖추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을 만나신 모든 엄마들, 끝나지 않는 일과 살림, 육아 사이에서 살림 아웃소싱으로 조금이나마 숨통 트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해요. 오늘도 저희 아파트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